안녕하세요. 이슈타파 추봉기입니다. 오늘은 최근 겨울철에 극심한 추위가 불어닥치는데도 지구온난화와 지구 변화를 외치는 자들의 목적과 허구성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기후 관련 정책 문서를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은 일반 사람들에게는 체감이 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문서에서 지구온난화라는 단어는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지구온난화 주장을 무색해할 정도로 겨울철에 극심한 강추위가 몰아닥치는 일이 몇 년째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온실가스 배출로 기후 변동이 생겼다는 주장은 여전히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정책은 기후 변화로 명칭만 바꾸어 그대로 이어지고 있고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도 기후 변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두 단어는 겉모양만 다를 뿐 내용은 같습니다. 기후변화라는 단어는 부시 전 미국 대통령 재임 때부터 사용이 되었지만 그동안 주로 지구온난화가 사용되다가 최근에 와서 기후변화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많은 사람이 지구온난화를 더 이상 믿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슬그머니 기후변화라는 새 간판으로 바꿔단 것입니다. 공화당이 부시 전 대통령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그 후임인 민주당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임기 8년 동안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기후변화는 좌파 이념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오바마 전 대통령도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었죠. 그러나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은 시무, 기후변화는 사기극이라며 파리 기후협약에서 탈퇴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자 이번에는 그는 취임 첫날부터 기후협약 재가입을 선언했죠. 이처럼 기후변화는 미국 정치권에서 핫한 이슈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기후변화 이론은 지구온난화 가설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구기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는 정책을 수립해 이를 저지하고 되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구기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는 주장은 사실일까요? 1983년부터 2008년까지 수많은 지역의 온도는 평균치보다 높았습니다. 하지만 2009년 말 날씨는 다시 추워졌습니다. 2019년 1월 북미 오데오 지역의 평균 온도는 마이너스 34도씨에서 마이너스 40도씨 사이로 떨어져서 기록적인 저온 현상을 기록했습니다. 2021년 2월 초 미국 온도는 다시 낮아졌고 한파의 영향은 중부 지역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당시 한파로 인해 미국 내 수많은 지역은 최저 기온을 기록했고 멕시코만과 인접한 텍사스까지 한파 피해를 입었습니다. 공개된 연구 자료에 따르면 1999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전 세계 온도 변화는 플러스 마이너스 0.07도씨로 이전 10년간의 플러스 마이너스 0.18도씨보다 낮고 안정적이었습니다. 전 세계 온도 변화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은 엘니뇨 현상과 라니냐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 현상들로 인해 해수 온도가 변화하고 그 영향으로 기상이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러시아의 해양학자 겐나디 마티쇼프 박사는 지구가 따뜻해지는 것이 아니라 추워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마티쇼프 박사는 기후는 주기적으로 변한다. 온난화 주기가 이미 끝나 냉각화 주기로 접어들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올 2월 23일 러시아 국영일간지 로시스카야 가제타에 인류를 기다리는 것은 지구온난화가 아닌 작은 빙하기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1965년부터 북극을 조사해 왔는데 지구온난화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지구온난화 이론이 맞다면 북극의 여름은 벌써 녹았을 것이다. 최근 북극의 온도가 소폭 상승해 일부는 지구온난화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1878년과 1933년의 북극은 온난화 주기였지만 이후 다시 냉각화 주기로 돌아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기후변화 추세를 알려면 최소 100년간의 수치를 분석해야 하고 기후는 주기적이며 북극의 온도가 상승하는 온난화 주기는 끝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러시아 일부 지역에서 추운 겨울과 가뭄, 많은 강우량 등이 나타나는 것은 지구가 추워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지구의 기후온난화로 인해 홍수가 범람한다는 주장은 전혀 논할 가치가 없다고 합니다. 오늘 방송에서 냉각하게 맞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학계에서는 지구온난화에 대해 나름대로 근거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비판과 문제점을 제기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목소리는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치적 올바름, 즉 PC 세력 때문이죠. 지구온난화 가설은 여러 차례 추운 겨울이 찾아오면서 실패로 끝났지만 오히려 정치적 올바름 세력의 지원을 받아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지구온난화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과학이 아닌 정치로 억누르고 기후변화라는 이름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정상회담을 개최하며 각국에서 관련 법규와 정책을 수립하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합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기후변화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변화할 수도 있고 몇십 년 혹은 몇 백만 년 주기에 변화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변화의 범위도 국지적일 수도 있고 전 세계적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매우 다양합니다. 태양 복사, 지구 운행궤도 변화, 대륙판 움직임, 해류 변화, 조산운동 등 대부분 자연적인 현상들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인류가 손을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활동과 관련된 현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정확한 기후변화의 원인을 밝혀내지 못한 상태에서 기후변화의 모든 원인을 인간의 경제활동 탓으로 돌리는 것은 과학적 판단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위에서 말한 자연적 요소들이 기후변화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명확한 답을 아직까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최소한 기후변화 요소가 자연적 요소인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요소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온도 변화는 지상에서 쉽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온도 변화 측정이 손쉽다는 이유만으로 여타 자연 요소들의 영향을 모두 배제한 채 이산화탄소 배출량만으로 지구상의 단기적인 온도 변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원에서 식물이 잘 자라지 못하자 날씨와 기온, 토양, 병충해, 수분 등 주변 환경 변수의 변화를 분석하지 않은 채 집주인이 마당에서 고기를 구워 먹었기 때문에 식물이 잘 자라지 못한다고 하는 것과 비슷한 논리인 것입니다. 기후변화 이론이 각국 정부의 정책이 된 이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하나의 강성지표가 됐습니다. 하지만 석탄, 석유 등 연료 배출의 영향은 이산화탄소 배출량만 계산하고 식물의 이산화탄소 흡수량은 계산하지 않는 인위적인 오류가 있었습니다. 중학교 생물 수업 시간에 식물이 빛 에너지를 이용해 이산화탄소와 수분을 탄수화물로 만드는 광합성 작용을 가리킵니다.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며 대기 중 두 기체의 균형을 유지하죠. 인류는 식물의 자연적인 기능을 통해 곡물류를 얻습니다. 광합성 작용 이외에도 식물은 밤낮으로 숨을 쉬며 호흡할 때 산소를 흡수해 이산화탄소를 방출하지만 광합성으로 배출되는 산소는 식물이 숨을 쉴 때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많습니다. 1헥타르의 환렵수림은 매일 1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0.73톤의 산소를 방출합니다. 따라서 대기 중에서 자연적인 균형을 유지하는 식물의 기능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후변화의 이론을 주장하는 정치적 올바름 세력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논할 때 이런 부분을 외면합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식물의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계산하지 않는데 이는 자연의 역량을 배제한 것이죠. 각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만 계산하고
나라마다 자연적으로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를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이나 과학적인 측면에서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후 전문가는 그 지적이 맞지만 연구비를 받으려면 국가별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계산하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나무 한 그루의 이산화탄소 흡수량, 산림 면적당 흡수량 같은 통계는 각 나라에서 자체 조사한 자료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국 이산화탄소 흡수량에 대한 국제적 통계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통계만 집비하기 때문이죠. 기후변화 이론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현재까지 이산화탄소 흡수 문제에 대한 연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정상적인 과학 연구 절차를 위반한 것이죠. 모든 과학 연구는 모두 연구 시작 전에 가설을 제시할 수 있지만 절대 먼저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결론을 먼저 내린다면 연구 과정에서부터 산출된 데이터 측정과 해석까지 모두 이미 내려놓은 결론을 뒷받침하기 때문에 짜맞추게 되고 조작까지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연구 결과는 자신과 세상을 속이고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온실가스 배출을 평가할 때 탄소수지도 추정을 해야 합니다. 탄소수지는 배출량과 흡수량을 합쳐서 계산하는 방식인데요. 이를 연구한 학자들은 있지만 연구 건수도 많지 않고 각 나라도 이를 중시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개최된 글로벌 기후 정상회담에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탄소 중량은 국가, 기업, 개인이 일상과 경제활동에서 세 가지 방법을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제로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 가지 방법은 나무를 심어 이산화탄소를 많이 흡수하고 풍력에너지와 태양에너지로 석탄과 석유를 대체하는 것이며 보조금을 지급해 개발도상국이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나무를 심는 것이 기후정책의 주요 목표라는 사실은 기후변화 대응 지지자들이 식물의 이산화탄소 흡수를 인정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각국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식물 자원의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계산해서 각국의 목표 감축량에 반영하지는 않은 것일까요? 개발도상국들이 보조금을 받는다고 해서 화석에너지를 획기적으로 줄인다는 보장도 없고 게다가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 국가인 중국은 무려 50년간 면제를 받았습니다. 각국의 이산화탄소 농도 측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이산화탄소 농도에 대한 데이터는 너무 광범위하거나 너무 소규모로 제공돼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각국 관측소에서 측정한 글로벌 데이터는 있지만 국가별 농도 변화 추이는 알 수가 없습니다. 유엔 세계 기상기구 보고에 의하면 하와이 관측소나 호주 관측소 등 특정 지점에서 측정한 이산화탄소 농도의 변화를 알려주고 있습니다만 이런 변화가 인간의 활동 때문인지 아니면 하와이 화산 폭발 때문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서구 각국의 좌파는 집권 후 모든 정책에 진보 이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들은 정치적 올바름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올바름 자체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극우, 보수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이후 이들은 정치적 올바름을 추구하는 진보 진영과 낙후된 보수 진영 둘로 나눠서 서로 대립하게 만들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이 진보주의 수단이라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일부 기득권자들은 기후변화를 쟁점화하고 지구온난화를 끊임없이 주장해 세계를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를 선거에 이용하거나 청정에너지 산업을 내세워 경제적 이익을 챙기기도 합니다. 오늘은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가설을 주장하는 자들의 목적과 이론의 허구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댓글,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지인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